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시간은 이제 드디어 신경망 학습을 이제 구현해 보는 걸로 마무리 이제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딱 두 가지의 이론적인 이해가 남아 있는데 이제 이 손실을 이제 측정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왜 이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는 요 학습에서 지금 이제 연속적인 그 손실을 이제 측정하는 연속적인 이제 값들을 평가하는 지표를 이제 했는데 이 분류의 평가는 좀 많이 다른 점과 이제 고려사항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연속적인 값은 평가하기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제 분류의 경우에는 좀 논의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한 반 정도 한 그 반 정도는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최적화 기법 소개해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경망 학습을 이제 구현하는 걸로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러면 우리 분류 손실을 이제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요 그 우리의 이제 모형을 다시 한번 좀 이제 구성을 이제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비교를 위해서 아까 이제 구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수행을 했는데 그냥 학습이 안 된 상태로 일단 그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해서 평가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이거는 오히려 더 쉽지 않니?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이제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이렇게 이제 평가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고려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습은 손실을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손실이 낮으면 정확도와 같은 성능 지표가 좋아집니다. 정확도가 직관적이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아닌 손실을 별도로 산출해 학습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류의 문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경망 분류의 출력은 소프트맥스로 처리되어 확률적 자신감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같은 정답을 맞춰도 그 품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답을 맞추더라도 자신감이 90%인 경우와 51%인 경우는 학습 매개 변수 품질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감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결론적으로 예측이 같으면 정확도는 동일하게 측정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정확도를 기준으로 하면 두 출력을 발생한 학습 매개 변수 품질의 차이를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품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으면 학습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손실이 원인이고 정확도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인 손실을 기준으로 학습 매개 변수를 조절해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하면 그 결과 정확도를 비롯한 성능이 개선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왜 확률적 자신감으로 이제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경험이 있으시니까는 이게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Y1의 자신감이 Y1일 것으로 그 예상한 게 90%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면 나머지는 무조건 1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규먼트 맥스를 하면은 Y1을 예측으로 할 겁니다. 근데 51%와 49%의 경우 어떤가요? 긴가민가한 거죠. 요럴 때 이제 이런 거는 잘 모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소수점 하나라도 크면은 얘가 이제 그 Y1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90%로의 자신감으로 맞추는 이런 경우와 51%로 간신히 맞춘 경우가 서로 품질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맞추면 되는 거니까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 맞았네. 그래서 이제 이 품질의 차이를 측정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맞추기도 해야 되지만은 이 내부적으로 매개 변수를 이제 좀 더 자신감이 높은 걸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이 차등을 주어서 이제 측정하는 이제 방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별도로 측정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요거는 이제 최종적인 이제 평가고 이 아웃풋에 대해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손실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 점은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웃풋을 일단은 이제 펜다스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좀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너무 많으니까는 처음 5개 정도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출력이 이제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활성화를 이제 어떤 걸 이제 적용 안 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임의의 범위에 실수값이 나옵니다. 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예측은 뭘로 결정하냐면 이 중에서 신호가 제일 강했던 거를 예측했다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저랑 결과가 다르실 텐데요. 왜냐면 이제 무작위 값이 나오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요 7에서 신호가 이제 제일 강했네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 아규먼트 맥스를 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그 맥스 값을 찾으면 요게 되겠지만 그것의 위치를 찾는 게 아규먼트 맥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웃풋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는데 아까 논의드린 대로 이런 거는 근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데 그 특별한 처리 뭔지 알지? 시그모이드일까요? 실제로 한번 변화를 해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로 변환된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력을 시그모이드로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 이진 분류의 경우에는 시그모이드로 실제로 마지막 그 Z 라스트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그모이드로 지금 이제 10개 출력이 이제 발생한 경우를 이제 해보시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시그모이드가 0하고 1로 점근하는데 합계가 1.0이 되도록 만들어주진 못합니다. 그죠? 이게 합계가 1.0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가 이 7번의 확률이 100%입니다. 하는데 그래요? 9번의 확률이 99%인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이제 이진 분류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이제 다중 분류에서는 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교재에서 이제 지나온 부분인데 같이 이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35페이지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맥스를 이제 구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Z 값이 이제 나오고 일단 지수 함수로 이제 다 변경을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그 출력을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변환을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게 이제 요 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거가 이제 자꾸 나오니까는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좀 소개를 이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그 합계를 구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합계를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다차원의 이제 텐서인 경우에는 합계를 그냥 이제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전체 값들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합계가 이제 하나 나옵니다. 그죠? 요거에 그냥 다 합계. 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근데 이게 열별 합계나 행별 합계를 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산의 방향을 지정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세로 방향으로 이제 만약에 합계나 평균을 구하고 싶게 하면 요 영축을 따라서 합계를 구하면 이제 열별 합계가 이제 구해지는 거고요. 이쪽 방향은 이제 일축 방향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행별 합계가 구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3차원이면은 요런 축도 있겠죠. 이 축도 이제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그 화면을 이제 통과하듯이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지금의 이제 소프트맥스는 일축 방향으로 이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요 하나하나가 각각의 이제 표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본별로 그 출력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지금 합계를 구하는 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측 확률로 이제 변환제 수행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변경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그 방향으로 합계를 내 가지고 요 합계가 1.0인가를 이제 확인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표본들에 대해서 그 요쪽 방향으로 합계가 1.0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 그게 됐기 때문에 이 어설션이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까 이제 7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가 강했는데 지금 이제 85%의 자신감으로 이제 7로 예측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왜냐면 아니 훈련도 안 했잖아. 뭐 어떻게 알아? 그죠? 훈련을 안 한 상태인데도 이게 6번이 99%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로서 이제 이게 확률의 값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냥 이제 근자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로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자신감인가 그런 걸 이제 측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지는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112페이지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이 교재에서 제가 기술적인 그 서술의 문제가 두 가지가 좀 치명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 보셨죠? 그 이제 퍼셉트론 학습이 안 된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통틀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다 제시가 됐는데 112페이지 4.2.1절의 오차 제곱합 가장 많이 쓰이는 손실함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말할 것 같은데? 어, 분류에서는 쓰면 안 되는 이에요. 하지만 직관적이긴 한.
이거는 좀 치명적으로 틀렸죠. 그리고 이제 그 가끔 요거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오차 제곱합의 공식을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평균 제곱 오차가 아닙니다. 전혀 이제 다른 얘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공식을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그 결과에다가 적용해 보면서 이제 같이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이제 출력이 이제 그 예측 확률이 획득이 된 상태를 이제 가정해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 이제 분류 손실을 이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분류 손실이고 일단은 오차 제곱합은 1960년대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가 이제 좀 치명적으로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이제 그 예측 너무 많으니까 예측 확률의 이제 하나를 그냥 딱 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 첫 번째 표본에 대한 그 예측 확률 값을 이렇게 이제 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정답이 이제 무엇인가? 요거는 이제 그 테스트 레이블의 이제 첫 번째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 레이블의 첫 번째 거랑 예측 확률을 이제 빼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러면은 요 7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0부터 9까지 중에서 이제 7인 거잖아요.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레이블이랑 확률 값들하고 이렇게 이제 빼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의미적으로도 전혀 이제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요거를 그 정답인 경우에는 얘랑 이제 호환되는 방식으로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답이 이제 7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그 예측 확률하고 서로 비교를 하려면 얘 이제 정답도 레이블의 상태에서 확률적인 그런 이제 형식으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적인 변화로 해준다는 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답은 모호한 점이 없죠. 그러니까는 정답에서 자신감이 100%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100%니까는 나머지가 당연히 0%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정답 확률이 100%인데 예측을 요 정답에 가깝게 하면 가깝게 할수록 전반적인 이 오차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를 이제 보시면 이 오차가 요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연산이 이제 수행이 됐고 그리고 정답에 대해서는 정답의 확률이 자신감이 100%인데 예측을 만약에 100%로 했으면 여기가 최소 빵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정답하고 자신감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있는 것만큼 이제 측정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오차 제곱합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거를 각각 원소별로 제곱을 해가지고 그냥 싹 다 더한 거예요. 그게 오차 제곱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 제곱합 썸 스퀘어드 에러 이렇게 이제 되고 요거는 이제 그 방금 전에 구한 그런 이제 오차들을 그냥 싹 다 이런 식으로 그 제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오차 제곱합이 이제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오차 제곱합이 얼마가 이제 나오죠? 0.0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답에서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이 값 자체가 이제 그 커지거나 이제 작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 표본 몇 번째 표본인가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해보도록 할까요? 표본 처음 이제 지금 이제 0번 이제 선택이 이제 된 거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표본을 이제 골라 보면 두 번째 표본은 이제 오차 제곱합이 더 이제 크게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저랑 이제 값이 다르실 거예요. 그죠? 왜 그런가 하니까는 지금 정답이 2이고 그러면은 그 정답 2에서의 자신감이 100%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예측 확률을 이제 보니까는 얘가 그 요 정답 확률을 여기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여기 정답 확률이 2에서 100%니까 2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게 근자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6번에서 99%의 확률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헛소리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오차를 이제 구해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 오차도 요 표본. 그러면 이제 그 요 오차 자체가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1.0이 나오잖아요. 이제 가능한 최대의 오차가 이제 여기서 이제 1.0으로 이제 발생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0에서 0.997을 빼니까 마이너스 0.997이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전체 종합적인 오차에 이제 더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차 제곱값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반영해주면 여기 보시면 2분의 1로 나눠줘요. 그죠? 그러면 이 공식을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이 K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Y1, Y2, YK부터 이제 유형의 개수를 C라고 할게요. 클래스의 개수. 그러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10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요 T를 정답, 타겟이나 아니면 이제 true 뭐 이런 거에 이제 약자로 이제 쓴 거고요. 요 y는 이제 예측 값으로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 이 교재 예시에서 0.1, 0.05, 0.6 이렇게 나오는데 이 2번에서의 자신감이 100%인 걸로 봐서 요 타겟 값은 원래 2번이 정답인 거죠. 근데 이제 0번, 1번, 2번에서 자신감이 60%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60%니까는 사실 이제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정답을 맞추기는 이제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구현하신 게 오차 제곱 합인데 이제 그 공식을 이제 정확하게 반영하면 이제 0.5를 이제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0.5를 이제 곱해 주면 이제 오차 제곱 합이 그 이게 최대 범위가 이제 최대값이 1.0이 되도록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sum squared error는 요 범위에서 이제 오차를 이제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0.5와 같은 임의적인 그 2분의 1로 나눠주는 이제 절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게 그 예측 확률을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최대 오차에 거의 근접합니다. 왜냐면 얘가 거의 100 이제 6번에 대해서 올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가능한 최대한의 이제 오차가 이제 발생하고요. 거의 이제 그래서 이제 오차 제곱합은 이제 최대값은 이제 0일 범위로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오차 제곱합은 일단은 그 더 이상 1960년대 이후로는 분류 손실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그 인터넷의 의견을 한번 보실까요? 분류 손실 측정 시 오차 제곱 합 SSE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주제거든요. 이제 1960년대 이후로 이미 이제 결정이 난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그 교재가 틀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최신의 이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위키백과나 뭐 이런 데서 막 논의가 이제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차 제곱합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회계에서는 정답하고 예측값을 이런 식으로 그
차이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확률적인 값들은 이제 좀 그 분포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걸 이제 쓰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교차 엔트로피 손실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 소설이 많이 잘못된 게 첫 번째 4.2.1절에서 5차 제곱 합을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하면 안 된다. 땡.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처음에 태동기에서는 이제 선형 회기로부터 로지스틱 회기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5차 뭐 서로 빼면 되잖아. 예, 그래서 직관적이긴 하다는 거예요. 직관적이긴 한데 문제가 이제 있고 그래서 그 113페이지 하단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서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손실함수로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뉘앙스가 이렇잖아요. 아, 주로 썸스퀘어드 에러를 쓰시는데요. 취향에 따라서 혹시 원하시면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쓰세요.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차 제곱합은 그냥 그 초창기에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 초창기에 됐다가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결론이 났고 그냥 분류에서는 웬만하면 교차 엔트로피 오차로 이제 써야 된다가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이제 인터넷의 의견을 이제 살펴봤죠. 챗GPT는 생각이 없어요. 챗GPT는 인터넷의 문서를 읽어드려서 그 이제 문서에서 이제 지배적인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무슨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는데? 그죠? 왜 안 되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 예를 들어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 요런 게 그 이제 값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요런 게 오, 와, 뭐 좋은데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돼요. 안 맞거든요, 이게. 오, 괜찮은데 했는데 뭐 안 맞는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맞을 때도 있어요. 맞을 때도 있는데 이게 그 나오는 거랑 그 안 맞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요거 맞았나? 이제 썸스퀘어드 에러 보시면은 이제 2분의 1로 나눠주는 부분 없는데 이거 얼마지? 0.3? 0.8? 이거 0.9? 죠. 그러면 0.3을 제곱하면 0.09 맞죠? 요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0.8을 제곱하면 0.04인가요? 아, 세 번째 거는 0.1 맞네요. 그죠? 제가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0.1이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맞죠? 요건 맞는데 0.8 이거 0.8? 아, 0.2 맞네요. 0.2 맞고 요거는 이제 맞네. 맞고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요건 맞았네. 요건 맞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더하기를 이제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 요것도 맞았네. 요것도 맞았고. 그러면 이제 0.06 맞았고. 0.2, 0.3, 0.5 요거까지 잘 맞았네요.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그 25랑 13이랑 해갖고 0.38. 오, 요것도 맞았네. 웬일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썸스퀘어드 에러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이제 요 그 지금 이제 계산된 거는 이제 맞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평균 썸 스퀘어드 에러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세 개를 이제 계산하면 썸 스퀘어드 에러에서 이제 2분의 1이 지금 이제 안 되긴 했거든요. 우리 공식은 차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건 뭐 그냥 뭐 그 크게 차이는 없고, 그럼 이제 요게 뭐 대략 얼마인가요? 0.20에다가 0.58에다가 대강 그러면 0.6이라고 치면 3으로 나면 0.2에 가까우니까 대강 맞네요. 그죠? 대강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요거는 이제 맞고, 그 로그 같은 거는 요거는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그 요 로그 같은 거는 일단 이제 해보기로 하죠. 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을 일단 규정을 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이제 집어 넣어 가지고 그 요거를 이제 일일이 계산하기보다는 그 얘가 이제 평균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을 이렇게 0.42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해보죠. 그러면 이제 교재가 의견은 틀렸는데 공식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가 좀 틀렸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114페이지 식 4.2번을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유도 과정, 이제 이런 특정한 형태를 이제 띠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이제 그 썸스퀘어드 에러, 오차 제곱합이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교차 엔트로피 오차.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정답에 이제 그 정답을 이제 y라고 하고, 어, 예측을 이제 y 프리딕트 이렇게 이제 수행을 이제 하면 이제 그 y 프리딕트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저기 그 우리 저 챗GPT랑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오차 제곱합이랑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이제 다음 같이 하고, 챗GPT에서 그 세 개인 경우니까 여기서 이제 그 원하딩 코딩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이제 정답 확률이 이제 100%인 걸로 이제 하는 건데, 요게 이제 0번, 1번, 2번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는 0번, 두 번째 거는 1번, 세 번째 거는 이제 2번으로 이제 예측을 이제 하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그 예측 확률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는 상황들을 이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네, 0.7, 0.8, 0.5 이제 예측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이제 그 우리가 직접 좀 챗GPT랑 제가 이제 요새는 산수가 맞는가, 현재 산수는 맞았는가, 이제 합계가 1.0이 되도록 이제 해줘야 돼요. 이제 첫 번째 건 이렇고, 두 번째 거는 뭐라 그랬지? 0.1, 이제 0.8, 0.1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거는 0.2, 0.3, 이거 이제 0.5로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답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유형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0, 1, 2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이 표본에 대해서
정답 확률하고 이제 예측 확률하고 그 오차 제곱합하고 교차 엔트로피 오차랑 비교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균 교차 엔트로피 오차 이거는 이제 그냥 다 구해가지고 이제 저 공식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오차 제곱합 평균을 내는 게 낫겠죠. 웬일로 계산이 맞았네. 이게 이제 그 오차 제곱합하고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이제 같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나란히 이제 비교하는 그런 스타일로 제시를 이제 드리려고 했고요. 오차 제곱합은 이제 아까 이제 그대로 이제 구현했고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여기서 이제 로그가 왜 들어가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오차 제곱합이 이제 개별 오차죠. 요거는 그 개별 표본별 오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본 평균입니다. 이 표본 평균은 이제 요 각각의 이제 그 대해서 요 오차가 이제 발생을 한 것을 그냥 뭐 평균 내면 되는 거죠. 개수를 가지고서 이제 평균 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평균 오차 제곱합이 이제 0.10이고 평균 교차 엔트로피가 0.42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제가 물어봤던 이제 사례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을 이제 계산하라고 해서 일단 0.4243이 나오면서 요거 이제 합계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0.35, 0.2, 0.69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36, 0, 0.22, 0.69. 그것도 맞았네요. 그죠? 이제 개별 값도 맞았고 총 값도 맞았어요. 웬일이야? 노력하고 있나 봐요. 오픈 AI 쪽에서. 그래서 이제 맞았고 그 썸스퀘어드 에러도 이제 아까 맞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누기 2를 이제 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거에 비해서 이제 2배 정도 이제 더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이거예요. 그냥 이 결론을 우리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논의된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대체로 이제 바람직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분류 손실은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학습을 구현하는 것까지는 다 못했는데 진도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3일차 전까지만 이제 다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제 진도가 지금 좀 빠른 편이에요. 빠른 편이고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야심차 목표를 제시해봤는데 이 정도까지만 달성해도 굉장히 많이 달성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까지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이제 오셔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신경망 학습을 그러니까 수행하는 부분을 이제 구현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차 역전파까지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기본 이론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